보고 싶었다. 극한 봅시다. 극한과 연속. 알쪽. 치킨 없는데? 해줄까? 아씨, 라면 없어. 자,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지점의 값에서 세 개의 값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냥 요 지점 자체 a, fa가 되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함수값이냐, 함수? 숫. 그거 맞아? 사이 시험 맞아? 네, 사이시였어. 문과 친구들 말 안 맞겠지? 나 이과 나부랬는데. 그렇지. 자, 근데 자극한, 우극한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예. 안녕. 자극한, 왜? 방학이잖아. 그럴 수 있어. 보건이 진짜 저런 거 있잖아. 한두 번이 아니죠. 이거 수면 바지 입고 온데 아, 짱짱도 하늘색. 수면 바지에 쓰레빠 국룰이지. 자, 근데 자극한 우극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X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 하나 생각을 더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A보다 극소량만큼 적다라고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A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A보다 아주 미세하게 작다 라는 느낌으로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우극한은 뭡니까? A의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A에서부터 극소량만큼 크다라고도 생각해줘야 됩니다. 합성함수에 극한할 때 우리 이 개념을 조금 응용해서 써먹을 겁니다. 합성함수가. 그래서 이 극소량은 한 0.01이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다면 0.1 정도로 놓고 하면은 합성함수 볼 때 좀 편안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서 가까워져서 자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워져서 우극한이지만 우극한은 극소량만큼 더 크다. 자극한은 극소량만큼 더 작다를 생각해줘야 되고 어차피 합성함수 할 거니까 여기 Y축 기준에서 보면은 Y는 1로 갈수록 커지는 거지. 맞습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겁니까? 네. 그럼 Y 값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F, B 값이 정해져 있으면은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게 무슨 극한입니까? 좌극한이겠지? Y 기준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Y 기준에서는 우극한이겠지? 합성함수 할 때 요거 많이 배우니까 요거 개념을 한번 잡고 갑시다. 신명이 됩니까? 신명아 이거 됩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X축이 지금 오른쪽이 커지는 방향으로 놓은 거지. Y축을 볼 때는 Y를 커지는 쪽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지. 그리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극소량만큼 적다, 극소량만큼 크다라고 생각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항함수에서는 대부분 연속인 함수만 다뤘지만 연속은 좀 이따가 극한부터 뭐 여기는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발산한다. 자, 극한값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그 함수를 이런 경우는 우리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좌에서 가까워졌을 때랑 우에서 가까워졌을 때랑 그 극한값 두 개가 똑같으면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은 자, 이 함수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지. 함수값이 다른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기만 하면은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다를 경우에 이렇게 자극한과 우극한이 두 개가 다르지 발산이라기보다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유리함수에서 많이 봤습니다. 점근선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서는 자극한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고 우극한이 플러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발산한다라고 하고 극한값이 없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알려주고 싶은 거는 우리 어떤 거 있을까? 간단하게 하면은 이런 거 x가 함수긴 한데 x가 정수로 정의되었을 때 이런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얘 역시 극한값이 없는 겁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반복되지 진동하는 함수도 우리는 발산하는 함수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 발산 이런 개념은 좀 금방 넘어갈게. 극한값의 존재 조건 111쪽에도 나와 있는데 뭐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두 개가 같으면 됩니다. 함수값하고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요거 극한값 찾는 문제가 한 8번 내에서 한 문제 정도 잘 나옵니다. 나오는 해도 있고 안 나오는 해도 있는데 극한값 찾는 문제는 잘 나오고 익힘 3번 같은 거 한번 볼까? 15쪽 그림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2, 2. 너무 조잡하나? 자, 여기에서 치환을 이용한 극한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미세하게 적다, 작다를 이용하려면 여러분 치환을 이용하지 않고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0의 자극한으로 가지 0보다 미세하게 작은 값입니까? 그래서 이 값을 그냥 0, 마이너스 0.1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대입해 볼게. 그럼 얼마입니까?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 1보다 미세하게 작은 거지? 마이너스 1의 자극한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0보다 미세하게 큰 값이지 0 플러스 0.1이기 때문에 넣어주면은 1 플러스 0.1이 됩니까? 1의 우극한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하던 방법이 익숙한 친구들은 원래 하던 방법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이게 극소량을 이용해가지고 치환 없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거 2번은 뭔가? 2번은 이것도 역시 여러분 치환해서 하던 친구들은 그게 익숙하다 그러면 이거 치환하면 되고 역시나 새로운 방법 하나만 또 소개해 줄게.
자, 우리 안에 있는 거 x 무한대로 가면은 1인 거 알고 최고차항 개수 비교해서 2인 것도 알지. 근데 얘가 자극한인지 우극한인지 조금 헷갈리지. 그럴 경우에 요거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2가 있는 겁니까? 맞지? 얘네 두 개가 1이 됩니까? 네. 그러면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2만큼 적은 겁니까? 1의 자극한입니다. 요게 1이잖아. 미세하긴 하지만 1보다 조금 적지? 1의 자극한입니다. 1이 됩니다. 자, 요거 역시나 개수 좀 맞춰주면은 x제곱 플러스 2에 2x제곱분의 4가 얘가 2가 되지? 얘보다 3 작은 겁니까? 얘도 2의 자극한입니다. 2가 돼서 3이 됩니다. 오케이? 이 걔는 이렇게 치환했네, 통으로. 아니면 그 합성함수 하듯이. 뭐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방법이 익숙한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이런 방법도 있더라. 조금 더 작더라, 조금 더 크더라만 찾아주면은 자극한, 우극한 따질 수 있습니다. 뭐 9번 하나 해야 되나? 하나만 해볼까? 9번. 여기 답이 나와 있다고 끼워 맞추지 말고 내가 정확하게 극한값이 좌우인지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공주 자나? 시시하나? 왜 이래? 오. 이거 한번 보자. 이 문제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얘부터 해결을 합니다. t가 마이너스 무한대 되어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쟤를 전부 그냥 무한대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t를 마이너스 t로 바꾸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바꾸면은 t만 마이너스 t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짝을 맞춰 봅시다.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t랑 짝이 맞으려면 플러스 4가 필요합니까? 맞지? 오늘은 얼마가 더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되나? 맞습니까? 마이너스 5인데 요거 이건 원래 방법이 좀 편하긴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거 두 개를 분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나? 얘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얘가 t-1분의 5라는 양수가 됩니까? 얘는 극한가면 얼마 되지? 4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4의 무극한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극소량이 더 있으니까.
구호 판단 가능합니까 요거? 자극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극한입니다. 얘는 뭐 얘는 자극한이지. 그래서 1에 자극한, 4에 우극한 해가지고 2랑 3 해서 5가 됩니다. (16쪽) 가우스. 하지마요. 안 나온다고. 넘어갑시다.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가우스. 근데 가우스. 그래. 합성함수 봅시다. 마플 보충이 합성함수의 극한이네. 이거 말고 뒤에 연습 문제 좀 없나? 합성이 잘 안 나오네. 하나만 하고 싶은데 여기 예제 나와 있는 걸로 봅시다. 그냥 지금 좀 너무 쉬운데 저거는. 자, 합성함수 한 번만 하자. 여기에서 리미트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좌우 극한이 같은 걸 줬을까? 위에 걸 할 걸 그랬네. 미안합니다. 위에 걸 합시다. 둘 다 좌우 극한이 같아서 이거는 자,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 합성함수 할 때 첫 번째 거는 다들 잘 할 겁니다. 맞지? 이거 우극한 자극한이 다르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에 갈 때 g에 요 fx가 어디로 갑니까? 0에 우극한으로 가면 마이너스 1로 갑니까? 마이너스 1로 갑니다. 요 fx가 마이너스 1로 갑니다. 리미트 x가 0에 자극한으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갑니까? 1로 갑니까? 1로 갑니까? 근데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봐줘야 됩니다. fx는 x 값입니까? y 값입니까? y 값이지. y가 지금 마이너스 1로 갑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입니까? 자극한입니까? 우극한이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 점을 기준으로 지금 오른쪽에서 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얘를 원래 식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리미트 y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우극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g y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본다면은 f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온다. 즉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y가 간다라고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gy라는 함수가 우리한테 없지. 가지고 있는 함수가 뭡니까? gx라는 함수지. 그래서 여기 있는 y 두 개를 둘 다 x로 바꿔도 무관한 겁니까? 요 과정을 거쳐서 x-1의 우극한을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밑에 거도 똑같습니다. fx가 0의 자극한으로 하면은 1이 되긴 되지. 자, 이 입장에서는 자극한입니까? 우극한입니까? 자극한이지. 1이 되긴 되는데 y가 왼쪽에서 옵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리미트 요 과정이 있는 겁니다. 1의 자극한. 근데 요거를 우리가 그냥 y로 안 쓰고 요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1의 자극한을 읽어주면은 요거는 1이 되지. 요거는 중간에는 달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는 극한값이 두 개가 똑같습니까? 극한값은 1로 존재합니다. 같이 중간에 다른 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1로 존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중간에 합성 하나 됐을 때 어느 값이 되는지 먼저 찾고 1이 되는구나,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를 찾아서 요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찾아. 그 다음에 방향을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합성하는 함수가 1이 되긴 하는데 가로직선이야, 얘를.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 좌우 극한이 함수값이 되지. 예를 들어서 1에 자극한으로 와가지고 요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1이 되긴 되는데 위나 아래에서 오는 거지. 그거는 좌우가 없는 함수값으로 그대로 이 두 번째에서 리미트가 없어집니다. 그냥 함수값 바로 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잘 할 거라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있는데 실수배 곱해지고 더하기 빼기 가능하고 극한값은 곱하기도 가능하고 나누기도 가능한데 나누기만 분모가 0이 아닐 때 되지. 근데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쩔 때? 각각이 수렴할 경우에만 사칙연산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네. 리미트 알파도 수렴하고 리미트 베타도 수렴할 경우에 두 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성질에서는 진입 문제가 뭐 종종 나오는데 진입 문제 할 때는 여러분들 잊고 지내던 대우의 성질을 자주 활용해주면 편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의 부정이 대우지. 그래서 우리가 읽은 함수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도 참이지. 그거를 이용해서 쉽게 풀리는 경우도 몇 개 있으니까 진입 문제 판단 나왔을 때는 대우도 활용할 수 있구나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뭐 극한 파트에서는 문제는 제법 많이 나오거든. 딱히 뭐 설명할 게 없네. 아, 23쪽을 봅시다. 23쪽. 쭉 넘어가자. 오늘 극한은 근데 고난도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좀 많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해가지고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요런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실은 저거를 형태별로 잘 외우진 않지. 근데 첫 번째 형태는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분모가 0이 되거나 분자가 0이 되면은 우리 보통 뭐를 만들지?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되고 분자의 극한값이 0이 되면은 0이 되게 하는 인수가 반드시 분모 분자에서 약분이 됩니다. 네. 맞지? 예를 들어서 이게 fx고 gx인데 리미트 x는 a라고 했는데 리미트 x는 a도 fx도 0이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도 0인데 이게
발산하지 않고 어떤 함수값 알파로 수렴한다 한다면은 이거 두 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통인수 뭐? 그렇지. x-a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까? 둘 다 이 0을 만들어주는 얘 때문에 0이 되는 거지 그 인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저거를 약분하고 나서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대표 유형으로 많이 알 겁니다. 이건 뭐 해주면 됩니까? 최고차. 그렇지. 최고차항 개수 비교해주면 됩니까? 네.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분모가 더 크면 어떻게 되지? 분모가 차수가 더 크다. 그럼 0으로 수렴하지?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차수가 같을 때만 수렴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고차항 개수를 찾는 것도 좋지만 극한값 좌우에서 뭔가 나왔을 때 어디에서 확장이 좀 되냐면은 함수가 주어져 있고 다한 함수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는 이거 차수부터 찾고 시작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뭐 2차식 또는 3차식, 뭐 4차 이상은 잘 안 나옵니다. 1, 2, 3차 내부에서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차수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극한을 해결해야 됩니다. 얘는 보통 어떤 형태지? 유리요. 그렇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는 거는 보통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유리화는 분모 유리화만 했는데 수2에서는 분자 유리화도 많이 해야 되지. 분자 유리화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문제로 바뀝니다. 최고차항 개수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리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종 갑자기 좀 내정지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x-a 찾아가서 약분하고 나서 유리화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땐 뭐 하면 됩니까? A 집어넣어. x 대신에 a 집어넣으면 되지. 맞습니까? 정리 다 끝내고 나서 뭔가 더 정리하려고 집어넣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은 여기 뭐 0분의 0꼴 약분하면 되는 거고. 활용은 수렴한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의 개수 찾아주는 거예요. 뭐 유리화 뭐 그런 거죠. 그럼 넘어갑시다. 36쪽, 37쪽 봅시다. 37쪽이 저게 어렵지? 37쪽 저게 종종 나오는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요거 유형 두 개나 한번 보자. 36쪽 먼저 봅시다. 다음은 fx의 그래프이다 하고 fx가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해가 들리네. 인수범위요. 밖에서. 자, 요런 fx가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gx라고 합니다. 자, 리미트 x를 1의 자극한으로 보냈을 때 gx분의 fx가 12분의 1이고 리미트 x를 2의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 2fx 마이너스 1분의 g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문제. 이렇게 놓아버립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1의 자극한 2분의 1이네. 왜 그만해. 미안하다. 내가 괜히 얘기했다. 2의 우극한은 여기도 2분의 1이니까
지금 함수값이 수렴하기 때문에 gx 값도 수렴해야겠지? 네. 그러면은 지금 g 1분의 2분의 1이 자 gx는 다항함수입니까? 2차 함수. 자 다항함수는 실수 전 구간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 똑같습니다. 네. 맞지? 네. 다항함수는 중간에 끊어지는 게 없잖아. 네. 다항함수는 이렇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실수 전 구간에서 좌우가 같습니다. 그래서 1의 좌우 함수값까지 다 똑같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굳이 리미트 1의 자극한으로 생각 안 해줘도 되지. 함수값 G1로 취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2분의 1이 돼서 이게 뭔가 G1이 6인가? 요게 하나가 나오고 여기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왜 여기 G에다 넣었어? 자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분모가 얼마가 돼? 0이 됩니까? 분모가 0이 됩니까? 근데 수렴했지? 그 말은 뭐다? 분자도 0이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G2가 얼마다? 1이라는 소리지? G2-1이 0이니까 근데 GX, AB 두 개 모르고 함수값 두 개 찾았으니까 넣어서 연립하면 AB 나오겠지? 여기에서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다항함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어디서든 똑같다. 그 다음에 여기 분모가 0 될 때는 분자가 0 되는 성질 다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거 뒤는 산수니까 안 하겠습니다. 48번 해봅시다. 수능 기출 문제네. 프린트 얘기 없어요. 네? 누가 책을 안 가져오래. 잘 됩니까? 어려서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잘 안 돼?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어서 잘 안 돼? 한번 보자. 처음 보이지. 처음 보는 거. 그거는 아니 진짜 처음 봤어. 기억이 안 난다고 해줘. 아니 진짜 처음 봤어. 그렇지, 나랑 스스로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X-A 많이 어려워? 왜냐면 이거 A는 태환이도 같이 안 했구나. 이거 기말 동에 있어. 그때 운동하러 갔지? 앞에는 나 있고. 그래. 48번 봅시다. 최고 차이 개수가 1. 보자. 1인 2차 함수가 다음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를 a로 보냈을 때 자 분모가 지금 극한값이 얼마로 갑니까? 이거 0 되지? 그러면은 FA만 남습니까? 분자가 이거 0 되니까 FA만 남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냥 우리 이 상태로 봤을 때 극한값이 얼마여야 됩니까? 1이 되어야 되지. 근데 1이 아니지 극한값이. 그 말은 뭐다? 얘네도 지금 0이 되는 게 들어가 있다는 소리지. 이게 1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0분의 0꼴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연산이 들어가서 약분되고 나서 5분의 3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fx가 어떤 걸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 fx가 1차식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지? 네. x-a 나머지 하나는 x-b라고 합시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까? 기억났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네. 그럼 이거 베타라고 하자. 이거 알파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a는 뭐랑 똑같지? 알파로 놓아줘도 됩니까? 네. 그럼 요거 다 a 대신 알파 넣으면 저것도 넣어봅시다. 이렇게 됩니까? 대기동. x-알파가 전부 약분이 되지? 네. 약분 됩니까? 네. 1 남겨줍니다. 자,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하고 나면은 뭐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넣으면 된다 그랬지? 네. 그걸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거 더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넣으면 끝입니다. 요게 5분의 3입니까? 맞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물어봤나? 물어보는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까? 이건 뭐 t라고 합시다. 크로스
5t 마이너스 5는 3t 플러스 3. 2t는 8. t는 얼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왜 이리 어렵지? 네? 발전 문제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A 알파를 안 바꾸면은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헷갈립니다. 바꿔버리는 게 편합니다. 그냥. 하나로 다 바꿔버리는 게 속 시원합니다. 보건이 기억이 정확하네. 요 프린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경일 작년에 풀었습니다. 이게 풀었네. 풀었습니다. 우리 안 풀었어. 안 풀었네. 아니 학교 기출 그 프린터 있었어요. 이거랑 이과잖아. 아 그래? 선생님이 더 잘해야지. 너 수고 아니고 아니 이거 왜 이런데 자꾸. 또 누가요? 아, 왜 그래야? 이제 시험 때문에 났어. 아 가만히 있어. 쌤이 가만히 있어. 쌤 만만한 게 난가 봐. 자, y는 x제곱의 원점이 아닌 점 p에 대해서 p와 o를 지나고 y축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y는 x제곱을 따라서 한없이 원에 가까워진대. 요 p 자체가 한없이 원점에 가까워지는 겁니까? 그때의 q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찾으라 이 말이네. p의 좌표를 넣읍시다. a, a 제곱이라고 할까? 네. 그 다음에 반지름 P가 작아지면 원도 계속 작아지나? 점 P와 O를 지나고 Y축의 중심 Q로 하는 원이 있다. 원이 점점 작아지네. 반지름 뭐 R이라고 합시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P는 이 원 위에 한 점입니까? 해봅시다. 원 위에 한 점이지 P가 X 대신에 Y 대신에 넣으면은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쓰면 안 돼. 요거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양변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나? 소거 되지? 넘기면은 R 됩니까? R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나? R을 어디로 보내나? 아, A를 어디로 보냅니까? 영. A를 0으로 보내지? 그러면은 이거 양변의 리미트 A를 0으로 보내주고 소거되고 이거 얼마로 갑니까? 네. A가 0으로 갈 때 R은 어디로 간다? 2분의 1로 가지? R이 2분의 1이니까 Q의 좌표는 엄마 2분의 1이 됩니다. 아 얘는 점과 직선으로 풀었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사실 풀이 보면은 아 하는데 요식이 잘 스스로 만들기가 쉽진 않습니다. 어떤 관계식을 써야 될지 쉽지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원위의 한 점이라 선생님이 쓴 거고 아마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한 거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 쓴 거일 겁니다. 그런 것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좀 스스로 이거는 만드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 답이 없습니다. 50번도 수능 기출이네. 두 개 다 풀자. 50번, 51번. 근데 요거 두 개 풀고 좀 쉬었다 합시다.
너무 들어갈래. 뭘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내 말을 그렇게 막 목숨 걸, 그러니까 목표로 하기에는 비전이 별로 없다라는 거지. 그건 좋습니다. 이거 다는 순간은 인생 바뀝니다. 이거 다는 순간 죽을 때까지 연금 한 600만 원 나옵니다. 매달. 대회 월급 한 번에 기사가.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옵니다. 이야. 그리고 자기가 조금 이제 활동을 했다. 그럼 정치 활동해도 됩니다. 요즘은 더 많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정치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거 했을 경우에 홍일이가 니 전쟁 나면 죽는다며. 가만히 있어도 별 산다. 네? 진짜로. 요즘 육사는 가만히 중령. 아니 육사 말고 공군 사고 안 치면 중령. 연사. 대령 진급률이 한 40%. 이거를 40%. 우리 10명 중에 4명이 대령 당입니다. 아니 홍일이랑 6명은 떨어집니다. 6명은 중령에서 끝납니다. 아, 그거 중령 전역도 괜찮습니다. 중령 전역하면은 연금 한 300 나옵니다. 오. 나쁘지 않습니다. 이 4명 중에 1명 또는 2명이 장군당입니다. 실제 우리 기수 200명 중에서 한 5명 장군당 거죠. 이 중에 1명이 이제 3스타 또는 4스타가 와. 어제는 이거 가야지. 좋지. 저렇게 되면 인생 바뀌는 거지. 일단 입학부터 해봐. 자, 이거 y는 x 플러스 1이랑 점 p에서 저 t, t 플러스 1에서 만나고 수직이지 저게. 그럼 요거 직선부터 구합시다. 얘 기울기 얼마입니까? 그럼 얘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지. 기울기 나오고 지나는 점 나왔으니까 그럼 노란 직선의 방정식 구합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거 이거 풀어주면은 그래서 저 Q의 좌표가 나옵니다. Y 절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네. 그 다음에 AP 제곱 A가 몇 컴마 몇인가?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0 나와있네. 자, AP의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 알지? 원래 루트 있는데 제곱되어 있으니까 루트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AQ의 제곱 AQ의 제곱은 근데 AP의 제곱분의 AQ의 제곱입니까? 그러면은 2배분의 이거 리미트 무한대로 보니까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합시다. 이거 최고차항 2차고 개수 2지. 네. 이거 2차고 제곱되니까 개수 4입니까? 네네. 2가 답이 되겠네. 51번 봅시다. 자, 51번은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원방에서 했던 거 그것 좀 기억해 줍시다. 원방에서 접선의 방정식 3가지 유형 있지? 원위의 함정, 기울기를 알 때, 원 밖에서 그었을 때. 그 중에서 나머지는 뭐 다 접선과 기울기 해주면 되는데 원이 중심이 원점일 때 원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까먹었습니까? 요거는 좀 기억해 둡시다. 써먹기 좋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원이 중심일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원위의 한 점이 A, B면은 저 A, B에서의 접방은 그냥 AX 플러스 BY는 아래 제곱입니다. 배웠었지? 배웠었지? 원방 했을 때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오, 쉣. 근데 이거 자주 쓰입니다. 생각보다. 이 문제도 이거 쓰면 편하지. 왜 점 P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PQ의 방정식이 한 방에 나옵니다. 어떻게 풀리면 풉니다. 사실 원래 저거 PQ 저 공식 안 쓰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OP의 기울기랑 얘랑 수직하다 쓰고 요점 지난다 쓰면 됩니다. 그 방법 써도 되긴 되는데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요점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반지름 나와 있나? 반지름부터 구할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반지름부터 구합시다. 루트 T 아닐 것 같은데? 아니 T 제곱 2T가 R의 제곱입니까? 네. 이대로 놔둡시다. 어차피 원방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T제곱 플러스 2T입니다. 그럼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X 앞에 하나 붙여주고 TX 얘 붙여주고 Y 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얘가 이 노란 접선의 방정식. 오케이? 네. Q를 찾아야 되지? 네. Q는 뭡니까? X 절편입니까? Y 대신에 0을 넣으면 여기는 T 플러스 2,0 P점 나왔고 원점 있으니까 뭐뭐 구하라고 했나? OQ PQ도 구해야 돼. 네. PQ는 OQ부터 구합시다. OQ의 길이는 T 플러스 2 PQ는 루트의 4 플러스 2T입니까? 맞지? 요거 빼면은 2 남으니까 제곱해주고 요거 뺄 거 없으니까 제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넓이는 요 반지름 나와있지? 네. 넓이는 저기다가 파이만 붙이면 되나? 파이 R 제곱인데 제가 R 제곱이니까 넓이는 T제곱 플러스 2T 파이가 됩니다. 재료 다 구한 것 같습니다. 넣어봅시다. 리미트. 그래 알았어 얘들아. 재민이 좀 무섭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까? 유리 와야 되네. 진짜 치환을 좀 씁시다. 근데 영어로 보내는 건데 해야 되나? 0분의 0꼴이 되지. 유리화해서 약분해줘야 되는데 치환을 좀 합시다. 어떤 인수가 다 보입니까? T 플러스 T 플러스 2가 다 보이지? 그래서 T 플러스 2를 좀 간단하나 이렇게 하면 비슷하겠네요 이렇게. 그래도 SK 하나 약분. 그리고 K 대신에 다시 넣어주면은 여기가 T 됩니까? 네. 왜 이렇게 복잡해? 이제 T 0으로 보내면은 시작합시다.